이번 칸차나부리 여행은 다 자유여행으로 할 거고 또 렌트카를 빌려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할 겁니다. 기차를 타고 가도 굉장히 낭만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곳들을 들리는데 어느 정도 한정적인 느낌이어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할 거고, 처음으로 온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짜잔! 호랑이 동굴 사원이라는 곳인데, 보통 칸차나부리 가시면 들리는 그 죽음의 철도보다는 방콕과 굉장히 더 가깝게 있고,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티켓을 살 수가 있고, 티켓은 한 명당 40바트입니다. 이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나 봐요. 대박. 사람이 조금 더 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무료인 것 같은데 이거 트램을 타고 가면 40바트를 내야 되는 것 같구나. 그럼 이거 타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우와, 엄청 높아. 스피드는 한 이 정도? 완전 무슨 놀이기구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굉장한 오르막길이고 보시면 경사가 이 정도 됩니다. 카메라에는 잘 안 담기는 것 같긴 하다. 우와, 여기가 죽음의 철도인데? 짜잔! 한번 투어를 해볼게요. 내리자마자 보이는 거는 이렇게 무언가 파는 공간이 있고, 왼쪽으로는 사원 올라가는 곳, 오른쪽으로는 와, 이렇게 멋진 뷰포인트가 있어요. 와, 저쪽이 아마 콰이강인가 그럴 거고, 이렇게 주민들 사는 공간이 이런 식으로 보이네요. 여기가 방콕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좀 시골에 근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깨끗한 느낌이 있어요. 산도 많고 나무도 많고 강도 많고. 사원 쪽으로도 쭉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와, 이거 보세요. 엄청 큰 부처상이 이렇게 있고 굉장히 장엄합니다. 와, 태국에 와서 이렇게 보는 사원들은 카메라에 완벽하게는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실물로 봐야 돼, 실물로. 여기가 호랑이 동굴 사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지금 뭐 실제로 호랑이가 사는 거는 아니고 예전에 이 사원에 호랑이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호랑이가 살지 않았을까? 라는 약간 전설이 있어서 호랑이 동굴 사원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는 보면, 우와, 여러분, 이 뷰포인트 좀 보세요. 이게 방콕이 너무 북적북적한 도시이다 보니까 이런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안 본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굉장한 평화로움이 느껴지고,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관광객 제로, 태국 현지인 분들이 많이 방문하시고, 이게 칸차나부리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이곳은 유명하긴 하지만 많이 찾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투어로 오시면 버스 타고 이동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았어요. 냄새도 약간 시골 소똥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저쪽 앞에는 논도 있네, 논밭도. 완전 시골이에요. 와, 이건 뭐지? 아, 우물이다. 아,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라이카. 아라이. Can it be like I like all that? 오, 워터. 아, 이렇게 물을 떠서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네. 이거 보세요. 뭔가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가보면 맨 끝에, 와, 이런 거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다라고 하는 것 같아. 와, 여기에서도 이렇게 종이 있어서 그 종을 하나하나 치면서 뭔가 소원을 빌 수도 있고. 칸차나부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는, 어떻게 보면 뻔한 지역일 것 같아가지고 방문을 조금 꺼리기도 했었는데, 뻔하잖아. 특히 이 사원은 와,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창문 옆으로 저 상이 있고 위에 벽화도 있고, 그리고 계단을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네요. 그러면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9층인데 가볼 수 있을까? 또 2층은 초상화네. 태국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또 왕실적으로 알려진 분들의 초상화가 이렇게 걸려있는 것 같아요. 이 산으로 보이는 풍경. 우와,
우와, 커다란 불상보다 더 위로 올라왔어요. 와, 장관이다. 여기가 꼭대기인가 보다. 꼭대기층은 이렇게 금박으로 둘러싸여진 느낌에다가 탑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꼭대기에 접시가 있어요. 근데 접시에 탑이 붙어져 있네. 우와, 너무 독특하다. 여기 보면 하나하나씩 다 사리가 들어가 있어. 사리는 실제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검정색 판에 이런 금색 테두리가 박힌 거는 왕실 아니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 아니면 쓸 수가 없다고 하네요. 여기 사원의 볼거리가 상상 이상으로 많아서 이 사원만 보기 위해서 칸차나부리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볼거리 그리고 배울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원입니다. 지금 한 10시 좀 지나니까 관광객 현지인들이 더 많이 오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사원 아까 본대에서 차 타고 3분만 오면 짜잔! 카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원을 보고 바로 앞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와, 여기도 뷰가 환상적이다 진짜. 저기 소도 있고 소도 구경 가볼까? 원래는 사원도 이 카페도 보러 올 생각이 없었는데 이끌어지는 대로 왔습니다. 소다. 안녕. 와, 태국 소는 귀가 엄청 크고 가로로 있네. 완전 다르게 생겼죠? 태국 소는 한국 소랑 다르게 생겼어요. 한번 저기 카페로 들어가 볼게요. 밸런스 워크 앤 라이프예요. 오픈 데일리 9시부터 5시 반까지. 아, 브런치도 있고 빵도 있고 음료 메뉴도 있고. 와, 여기 보시면 카페가 와 엄청 시원하고 뭐 여러 가지 커피 메뉴 팔고 덥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팔아요. 대박. 이렇게 자리들을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사원이 창문으로 이렇게 보이고, 칸차나부리 개인으로 자유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힐링하고 가세요. 와, 이거 더티커피가 나왔고, 더티커피가 나오는데 거의 10분이 넘게 걸렸어요. 컵도 되게 유니크하고 특별하고, 부드럽고 크리미한 더티커피 맛.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 우유도 굉장히 맛있고, 되게 어디 뭐 수상했다는 바리스타, 뭐 커피집 되게 많잖아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맛있는 커피 먹는 데가 짱이에요. 최고의 뷰, 시원한 에어컨, 여유로운 시간, 그리고 맛있는 커피까지. 진짜 오늘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 자전거도 빌려주시더라고요. 다 논밭이어서 자전거 타고 이제 구경하실 분들은 구경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러면 여기서 좀 시간 좀 즐기다가 얼른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짜잔! 말리카 아리라는 곳이고, 한국의 민속촌 같은 곳이라고 해요. 태국의 완전 옛 역사를 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곳이라고 해서 와봤고, 티켓을 하나 사러 가봐야겠다. 오늘 수요일인데 사람이 거의 없어. 차이죠. 오케이. 말리카, 오케이. Take picture? It's okay, it's okay. So hot. 짜잔,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연못이 너무 예쁘다. 여기가 태국의 문화를 작게 축소해 놓은 마을 같거든요. 맵을 한번 보면 이렇게 컨텐츠가 많아요. 둘러보자. 이렇게 엄브렐라 꾸며져 있고, 여기는 예전에 생활하던 방식인 것 같죠? 뭔가 볼까? 촛불인가? 국자인가? 알 수가 없다. 촛농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불을 붙이고, 이게 뭔가 이렇게 기름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짜잔, 이런 옷이나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거리도 있고요. 와, 이런 마그네틱은 처음 봐요. 근데 약간 사람이라서 조금 무섭기는 한데 완전 아이코닉하다 여기. 와, 500바트. 가격은 좀 있기는 하지만
핑크 코끼리, 키링. 귀여운 애들이 많다. 그죠? 짐다이? 아, 오케이. 언니, 알아이. ทองม้วนกรอบเจ้าค่ะ 검은? ทองม้วนกรอบ 더먼글러? 오케이. 맛있어요, 맛있어. 약간 깨과자 느낌이다. 이렇게. 와, no. ไม่เป็นไร My pen light. เอามือขอบ 아, just, 오케이. กดแรง 뭔가 태국 간식 만드는 그런 기법인가 봐요. 짜잔. 한번 그냥 해볼까? 되게 쫀득한데? 이게 아닌가 보다. 이거는 해주시는 걸 먹어야 될 것 같아. 저건 뭐야? 밥이다, 밥. 사니카. 여기 이렇게 태국의 음식을 소개하는 그런 거리 비슷한 곳도 있어가지고 이 음식이 무엇인지 뭐 어떻게 즐길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코너도 귀엽게 있어요. 이거 포켓에서 푸드투어 할 때 디저트로 먹었던 건데 골든스타라고 하는구나. 이게 왕실 디저트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뷔페 뷔페 오케이. สามารถทานได้ทุกอย่างยกเว้นบาร์กาแฟและไอติมนะเจ้าค่ะ 오케이 น้ำสมุนไพรน้ำแข็งใสทานได้เจ้าค่ะขนมหวานและผลไม้ทานได้นะเจ้าค่ะ 오케이 ข้าวราดแกงขนมจีนส้มตำผัดไทยก๋วยเตี๋ยวสั่งได้เลยเจ้าค่ะ 오케이 거콘 스윗 포크 이런 식으로 뷔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요. รับผัดไทยไหมเจ้าค่ะ 파타이 파타이를 이렇게 옛날 스타일로 만들어 주시려나 봐요. 오 파타이 만들어 주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화덕에다가 구워 주십니다. 와 그러면 몇 개 셀렉을 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의 뭐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린 커리. 우와. 맛있겠다. 네, 이렇게 퍼갈게요. 꼬고. 쏨땀이랑 이것저것 뷔페식으로 담아왔고요. 직접 지금 만들어주신 거예요. 굿. 태국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음식들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경험 측면에서도 너무 좋고 우리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셔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아요. 뷰도 이렇고 그리고 그늘이 있어서 에어컨은 안 나오지만 크게 덥진 않아요. 여긴 또 전통 목줄집이다. 여기에서 뭐를 이렇게 짜고 계시고 사디카 옛날 고급 부자 태국집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뭔가 상견례를 할 것만 같은 그런 의자도 있네. 여기는 집 가운데 이렇게 나무도 펼쳐지고 너무 이쁘다. 이거 봐. 이렇게 집 한가운데에 나무가 있으면 좋은 기운이 마구마구 들어올 것 같아요. 일단 쿠킹 키친. 여기 안에 저렇게 팥 같은 것도 있고 식탁도 있고 도구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쌀을 가는 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쌀을 담아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남는 거는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쌀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니? อันนี้มันเบาอ่ะ 여기가 여기가 거군가 เอาเลย อยู่ท่านั้นแหละ 뭘 찌울 때 이렇게. 오케이, 재밌다. 산책로도 많고 볼거리도 풍부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직원분들이 방문객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프리미엄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얼른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그런 명소들이 생각보다 금방 닿더라고요.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다음 장소가 있어서 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꾸꾸! 여러분, 저는 지금 헬파이어 패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길이 엄청납니다. For the Hellfire parties here, in the short one, go and back 1 kilometer. This okay. will take 45 minutes, 1 hour. But for the long one today, we already closed. Okay. Sorry for that.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 동굴을 팠던 소리인 것 같아요. 약간 슬퍼. 이렇게 다 보면 이름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쭉. 여기 보면 이 노역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We used to sing our little songs. Santa is the past, the past, the past, the past. 이거 좀 보세요. Toilets were just a great big pit in the ground, about 8 foot deep, about 6 foot wide, and about 20 foot long. 프라이버시가 없는 화장실에서 또 우기 시즌에는 화장실을 갈 때 맨발로 가야 됐고 벌레들이 막 다리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너무 슬프다. 이 소리가 여기 바닥이 철길이네. 여기 헬파이어 패스 이곳의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죽음의 철도를 만들면서 파낸 그 거대한 바위 협곡이라고 해요. 좀 쉽게 말하면 산을 폭발해서 철도를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이 장소가 헬파이어인 이유는 어두울 때 그 위에서 그분들이 이제 일을 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지옥불 같은 느낌이 있어서 헬파이어라고 지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철도는 그 일본군이 태국이랑 미얀마를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태국 버마 철도고 길이는 무려 415km.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끝과 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구간을 이제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신 거죠. 그리고 이 철도를 만드는 데는 크게 연합군 포로 그리고 동남아의 강제 노동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이렇게 작업에 착수가 되었는데 무려 약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10만 명이요, 10만 명. 그래서 그 철도가 죽음의 철도라고 불리는데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트레일은 헬파이어 그 패스에서 실제 철도가 지나가던 구간을 따라서 만든 추모 산책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 길이 연합군 포로 그리고 아시아 노동자분들이 이곳을 하나하나 직접 바위를 깨서 철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철도예요, 철도. 그죠? 지금 오후 3시인데 얼굴에 진짜 거의 화상 입을 정도로 덥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사람이 쉽게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가 10만 명이 돌아가신 거는 그 힘듦이 상상도 되지가 않네요. 이 길이네, 이 길. 그죠? 여기 철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실제로 희생된 분들의 사진이 여기서 많이 보이고 보시면 이 돌 절벽을 깎은 거죠. 여기는 돌에 이렇게 꽃이 나 있기도 하네. 여기에 10만 명의 영혼들이 희생된 거잖아요. 그것도 강제로. 이곳이 원래 하나의 산 돌이었을 텐데 노동하시던 분들이 여기를 다 손으로 막 파낸 구간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희생된 분들의 스토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파느냐, 이거. 돌이에요, 돌. 이거 어떻게 파네요?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찾아보니까 한국인들도 많지는 않지만 동원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동원이 되었었는데 첫 번째는 감시병, 그러니까 포로들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로 배치가
되었었다고도 하고, 두 번째는 강제 노동자로도 동원이 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도 참여 숫자가 적기도 하고 기록도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리고 이 철도 공사는 대부분 그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출신들의 희생된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동남아 노동자 그리고 연합군 포로가 이제 기록에선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1942년에서 45년도에 동원된 버마 타일랜드 레일웨이. 태국, 미국, 영국, 네덜란드 지금 국기들이 이렇게 있고요. 저 위로도 한번 올라가 보자. 어머, 여기 이런 레일웨이도 있네. 그래서 이거를 끌고 이런 식으로 돌을 옮기면서 노동에 동원되기도 했었나 봅니다. 여기를 보면 밤에 횃불들이 이렇게 있고 노동자들이 여기에서 땅을 파는 모습을 보면 불꽃같이 느껴져서 이것이 헬파이어 패스라고 붙여졌던 거잖아요. 여기가 실제로 사용되던 횃불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꼬챙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장갑이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파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이 돌을 파낸 거예요. 이 돌을, 이 딱딱한 돌을. 와, 진짜 이거는 기계로 뚫어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 동굴을 이렇게까지 파냈다는 거는 정말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죽든 말든 그냥 도구로만 사용이 되었던 거겠죠. 저 꼬챙이 잡고 여기만 그냥 탕 해도 손 찢어지겠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네. 브로큰 컴프레서 드릴이래요.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산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헬파이어 패스 너무 마음 아프게 보고 가고 그 다음 지역인 죽음의 철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슬프다 진짜. 여러분, 드디어 죽음의 철도라고 하는 그 탐크라스 브릿지 도착했습니다. 여기를 걸어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반 정도 돼서 그런지 관광객들이나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기 앞에 그간 유튜브 영상으로 보던 길이 보이네요.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 죽음의 철도라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 앞에 바로 강이 있습니다. 이 철도를 한번 걸어가 볼게요. 말도 안 되게 아름답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수십만 명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곳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가 않아요. 여기 밑에 보면 살짝 낭떠러지예요. 꽤 높거든요. 와, 이렇게 지나가기도 무서운데? 이 400km가 넘는 선로를 2년 동안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강제 노동 그리고 인명 희생으로밖에 완성될 수 없었던 속도라고 하네요. 여기 이렇게 돌 암벽이 있고 오른쪽으로 보면 콰이강이 맞나? 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콰이강 따라서 굉장히 이쁜 숙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역사적 아픔이 있는 공간을 여행을 하는 걸 다크 투어리즘이라고도 한대요.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헬파이어 패스에서 봤던 노동자분들의 그 흔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 생각하면서 여기를 거닐으니까 뭔가 상상이 돼요. 이곳에서 어떻게 힘들게 일하셨을지. 으악! 너무 위험하다, 여기. 여기 지금 덜렁덜렁 거리는 구간이 있어서 여기 건너면 안 되겠다. 여기 꽤 위험해요. 이렇게 이 아래를 보면 은근 아득합니다. 떨어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와, 누가 나쁜 맘 먹고 펑 밀치면 즉사입니다. 즉사. 바로 떨어져. 그것과 대비해 이게 정말 강은 아름답죠. 그리고 이 강 바로 옆에 이렇게 추모할 수 있는 동굴도 있네요. 여기도 한번 가보자. 굉장히 시원하네. 여기가 이곳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다들 좋은 곳에서 극락왕생 하셨길 바랍니다. 전쟁은 과거 속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보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이란 사태도 그렇고 살벌합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전 세계가 아름답고 평화로우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실제로 이 철도는 운영되는 구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오후 4시, 5시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 있는데 방콕에서 칸차나부리로 한 4시간 정도 열차를 타고 오실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대비된다. 누군가가 죽어가면서 만들어진 다리 옆에서 관광객들은 신나는 노래 틀으면서 이렇게 투어를 한다는 게 참 대비되고 약간 슬프기도 하네요. 그리고 아까 거기 헬파이어 패스에서 얘기하기도 했지만 연합군 포로가 있었고 아시아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아시아 노동자들이 희생자 중에 90%로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그렇고 거기 헬파이어 패스 박물관에서도 그렇고 언급이 많지 않다는 게 조금 특이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챗GPT를 찾아보니까 헬파이어 패스 기념관은 호주 주도 하에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뭐 이런 연합군 희생 중심으로 좀 포커스가 되어 있나 봐요.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는 하죠. 아시아인들이 90%나 희생됐는데 왜 기록이 많지 않을까. 근데 연합군 포로들은 이런 기록들이 많았대요. 여기 기념품도 있네. 사디카. สวัสดีค่ะซูวิเนีย 아, 타올라이카. 35 บาท 아, 35. same 오케이. 3 for 100 บาท 아, 오케이, 카. 오케이, 카. 오큰카. 그러면 저는 이 아름다운 칸차나부리 이 죽음의 철도를 뒤에 두고 오늘의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장소인 짜잔! 여기 콰이강의 브릿지도 아직까지 철도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아까 그 죽음의 철도 지역보다는 촘촘하고 탄탄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느낌이 납니다. 짜잔! 이야, 콰이강의 다리 도착. 여기 콰이강의 다리도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만들었던 그 죽음의 철도 중의 일부라고 하네요. 콰이강의 다리는 영화에 나와서도 더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다 가려져 있기도 하고 위험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와, 지금 딱 노을이 지는 시간에 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상적으로 아름답네요. 오늘은 제가 칸차나부리를 당일치기로 정말 많은 곳을 이곳저곳 가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도시인데 가슴 아픈 역사를 품은 공간이다 보니까 마냥껏 즐길 수만은 없는 그런 약간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곳 같아요. 저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 역사의 큰 일부분은 아닌 민족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마음이 씁쓸해지는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의 끝에 보니까 뭐 나름 작은 시장이 있어요. 짜잔. 저랑 이 콰이강의 다리에서 노을 지는 거 함께 감상하실까요? 제가 칸차나부리 여행을 당일치기로 렌트카로만 이곳저곳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녀 봤는데요. 방콕에 머무시면서도 차로 이동을 하면 충분히 이곳저곳 다니실 수 있을 것 같고 렌트카 여행 강추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